어둠 속으로 사라진 남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야말로 유공 속의 실종 사건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증발할 수 있을까요? CCTV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왜 아무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상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2023년 11월 서울 외곽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근무하던 야간 경비원 김태현 씨, 당시 45살이었던 그는 이 쇼핑몰에서 3년째 야간 경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으로 평가받던 그는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 근처 아파트에 살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날 밤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야간 근무였습니다. 1월 17일 밤 10시 김태현 씨는 평소처럼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동료 경비원 박민수 씨와 간단한 인수인계를 마친 후 그는 1층부터 5층까지 순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쇼핑몰은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중대형 상업시설로 야간에는 2명의 경비원이 교대로 순찰을 돌며 시설물을 점검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습니다. 쇼핑몰 곳곳에는 총 8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김태현 씨는 첫 번째 순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CCTV에 포착된 그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각 층을 돌아다니며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고 비상구 상태를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죠. 새벽 2시 30분 그는 경비실로 돌아와 간단히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함께 근무하던 박민수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눈 그는 한 번 더 돌아보고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순찰에 나섰습니다. 새벽 3시 10분 김태현 씨는 4층 매장가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그가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새벽 3시 15분 그는 5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17분 5층 남자 화장실 앞에 선 그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화장실에는 출입구가 하나뿐이었습니다. 창문은 환기용 작은 틈만 있었고 성인 남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출입구를 정면으로 비추는 CCTV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문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현 씨는 그 문을 통해 다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순찰을 마친 박민수 씨는 경비실에서 김태현 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박민수 씨는 직접 쇼핑몰 내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김태현 씨가 마지막으로 5층 화장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둘러 5층으로 올라간 그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총 5개의 칸막이가 있는 이 화장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모든 칸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김태현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면대, 거울, 청소용품 보관함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즉시 관리 책임자에게 연락했고 새벽 5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도 믿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CCTV 영상을 반복해서 확인했지만
김태현 씨는 분명히 새벽 3시 17분에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이후 아무도 그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의 구조적 특성상 다른 출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천장은 콘크리트로 막혀 있었고 바닥 역시 타일이 깔린 단단한 구조였습니다. 환기구는 가로 세로 15cm 크기로 어린아이조차 통과할 수 없는 크기였습니다. 수사팀은 쇼핑몰 전체를 봉쇄하고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창고와 기계실, 심지어 천장 속 공간까지 모두 수색했지만 김태현 씨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CTV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했지만 그가 화장실에서 나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쇼핑몰의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도 확인했지만 야간에는 모두 잠겨 있었고 외부로 나간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태현 씨의 아내는 남편은 항상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일도 열심히 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에게는 경제적 문제도 없었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스스로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수사가 진행되면서 더욱 기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태현 씨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의 핸드폰은 새벽 3시 20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끊겼습니다. 위치는 쇼핑몰 5층 바로 그 화장실이었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문자, 메시지에서도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은행 계좌도 실종 이후 전혀 사용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로 범죄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 내부에 침입한 외부인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를 해칠 만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없었습니다. 동료 박민수 씨도 알리바이가 명확했습니다. 김태현 씨가 화장실로 들어간 시각, 박민수 씨는 1층 경비실에 있었고 이는 CCTV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발적 실종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그의 모든 소지품과 통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SNS나 이메일에서도 가출을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11월 20일 오전 쇼핑몰 관리 직원이 옥상을 점검하던 중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옥상 구석 물탱크 옆에 김태현 씨의 경비원 유니폼이 깔끔하게 접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모자, 상의 바지, 심지어 양말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벗어서 개어놓은 것처럼요. 하지만 신발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옥상의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찍는 CCTV에는 11월 17일 이후 아무도 옥상에 오르내린 기록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김태현 씨가 실종된 그날 이후 옥상에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니폼은 언제, 누가 그곳에 놓은 걸까요? 더욱 기이한 것은 유니폼의 상태였습니다. 며칠간 야외에 방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니폼은 깨끗했습니다. 비도 오고 바람도 불었던 사흘이었지만 옷은 마치 방금 세탁한 것처럼 깔끔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감식을 실시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에서 김태현 씨의 DNA가 검출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물이나 독극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쇼핑몰의 구조를 재차 분석했습니다. 혹시 알려지지 않은 비밀 통로나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가능성을 탐색했습니다. 건축 도면을 입수하여 실제 구조와 대조해봤지만 일치했습니다. 숨겨진 공간이나 통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관과 덕트도 모두 확인했지만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CCTV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업체의 분석 결과 영상에는 편집이나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타임스탬프도 정상이었고 프레임 손실도 없었습니다. 김태현 씨는 정말로 새벽 3시 17분에 화장실로 들어갔고 그 후 아무도 나오지 않은 것이 맞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해리성 둔주, 즉 기억상실을 동반한 갑작스러운 떠남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김태현 씨에게는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직장, 경제 상황 모두 안정적이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CCTV와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기록을 모두 추적했지만 김태현 씨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사체나 신원불상 환자 명단도 모두 확인했지만 그와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유전자 등록을 마쳤고 혹시 모를 발견에 대비했습니다. 쇼핑몰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5층 그 5층 화장실에서 몇 년 전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간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아무도 없는데 문이 저절로 열렸다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글램에 불과했고 과거 공식적인 사고나 사건 기록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씨의 가족들은 지금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남편이 왜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저 무사하길 바랄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의 15살 딸은 아버지의 방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일 밤 아버지가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밀폐된 공간에서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었는지, 그의 유니폼은 누가 옥상에 놓았는지,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CCTV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비범한 미스터리가 탄생한다는 것을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었던 그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과학적 원리인지, 혹은 인간의 계획된 행동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모 쉼터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세상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